제가 10년 만에 인근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좋은 곳으로, 장소로 병원을 이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병원 이름도 바꿨어요.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고 환자 교육용 영상을 이제 많이 올렸는데,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또 평도 좋아서 또 이걸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접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병원 이름을 아예 이 유튜브 채널로 바꿨습니다. 돈 드는 광고가 하나도 없이 이 강남에서 성형병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,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이용도 많이 해주셔서 잘 이용해 온 것에 감사드리고요. 특히 제가 병원을 운영한 지가 22년째가 돼가는데 특별한 큰 탈 없이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영을 해온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요즘은 팔 수술이 굉장히 많은 시기죠. 겨울 동안 이제 살이 좀 찌고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두터워진 팔을 이제 옷으로 감싸고 있다가 날씨가 이제 워낙 따뜻해지고 또 옷도 이제 짧아지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긴장감을 느끼고 당장에 보여드리는 팔이라도 좀 줄이려고 이 지방흡입을 이제 고려를 하시죠.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시고 스케줄이 좀 밀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팔 수술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제가 오전, 오후 두 케이스의 수술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, 한 케이스는 팔 수술이 늘 있으니까 50% 이상이 이제 팔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. 사실은 붓기나 회복 기간을 생각하면 좀 더 일찍 시술을 하는 게 좋은데, 왜냐하면 이제 2, 3주는 걸려야 멍도 좀 빠지고 붓기도 좀 볼만해서 노출이 가능해지거든요.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결정이 또 빠르지가 못하죠.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팔 수술이 많이 예약이 되어 있고요. 사실 이 지방흡입이 계절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혈액순환이 왕성한 계절이라서 회복 과정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죠. 근데 이제 더운 문제, 또 압박복도 입는 경우가 있어서 뭐 땀이 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한 게 있고, 멍 부위를 긴 팔로 가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죠. 그런데 요즘 뭐 옷 길이가 단순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건 또 아닌 시대가 됐고, 계절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감량 노력도 하고 이런저런 간단한 시술들을 하죠. 혹시나 이제 많이 감소가 될까 하고. 근데 늘 좀 실망하게 되는데, 지방흡입은 시술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좋은 방법이죠. 아직은 접근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. 이전에 이 팔 수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가보셔서 잘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. 특히 이 영상에 그 수술의 한쪽만 수술을 하고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아주 리얼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. 팔 수술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굵기를 얇게 만드는 거죠. 부위별로 얘기하면 이 팔에 이제 차렷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이 팔의 외측으로 튀어나오는 이 볼륨을 좀 감소시켜서 소위 이제 덩치를 좀 줄이자고 하는 목적이 있겠고, 두 번째는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하단으로 이 처져 버리는 부분을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죠. 먼저 그 팔의 외측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는 정말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. 옷을 벗던 또는 입어도 이 볼륨이 이제 사람을 좀 덩치 있게 만들고 둔하게 보이게 또 하죠. 그래서 이런 덩치에 관련한 내용으로 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시고요. 다행히 이 부위는 지방흡입으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에서. 그래서 고민만 하거나 이런저러한 효과 없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지방흡입을 잘 고려하시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외측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반대편에 겨드랑이 쪽도 더불어서 좀 시술을 해주는 게 가식적인 효과가 더 좋아지니까 같이 하기를 권하고 있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들어올린 상황에서 이 처지는 또 살이 여성분들이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는 내용이죠. 그런데 이 아래로 처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지방이 증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, 더불어서 피부의 확장이 그 원인을 같이 만들게 됩니다. 옛날에 뭐 살이 쪘다든지 아니면 원래 그랬다든지
그런 상태에서 지방이 줄어들 때 이 피부의 면적이 줄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이게 얇아지면서 밑으로 이제 더 밑선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본인이 감량 작업을 해서 실제로 좀 지방을 줄였거나 또는 단순한 그냥 지방만 빼내는 지방흡입을 한 경우에 이 밑선이 원래보다도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. 얇아지기는 하지만 들었을 때 이게 모양이 많이 이제 처지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지방흡입을 줄이면서 이 피부를 좀 줄일 수 있는 시술을 고민해서 제가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이 이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입니다.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드린 영상이 있죠. 지방을 줄이면서 피부층을 좀 자극을 해서 새로운 탄력세포와 뭐 콜라겐 세포들을 좀 왕성하게 해주면 이게 피부 면적을 좀 줄이면서 이 밑선이 지방이 줄면서도 오히려 약간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게 마술 같은 그런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시술을 해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방을 줄인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요. 그런데 시술하기 전부터 좀 처짐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지방 흡입량이 너무 많아질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너무 피부가 처질 것 같으면 제가 하는 일은 리프팅으로 뭐 감당이 안 될 수가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절제해내는 그런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 피부 절제 수술이 사실은 뭐 규모가 굉장히 큰 수술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. 경험이 많은 시술자를 만나서 어느 시술이 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도 잠깐 얘기한 대로 팔 지방흡입을 하실 때 이 겨드랑이 부위는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이제 부유병이라고 하는 이런 요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들, 뭐 앞볼록, 뒷볼록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분들을 같이 하는 게 좋죠. 이 부분은 별로 생각이 없던 분들도 제가 아주 강하게 권해서 같이 이제 시술을 하게 권해드리고 있고요. 가능하다면 그 주변, 그러니까 등판까지도 다 포함해서 시술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수술이 좀 많이 커져요. 힘들고.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어서 제가 뭐 쉽게 권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.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전 영상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 팔 수술을 할 때는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절개 딱 하나만 만들어서 전 부위를 다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팔 전체와 겨드랑이를 다 할 수 있고요. 등판 전체까지도 이 구멍 하나로 다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팔꿈치나 등판에 따로 절개를 안 해도 되니까 남모르게 시술할 때는 되게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간혹은 등 수술을 할 때 이 뒷목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를 또 따로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따로 하는 경우는 좀 어렵겠지만 등 수술을 할 때 이 부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위를 시술할 때도 저는 이 구멍 하나로 전부 다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. 시술 다음 날이면 벌써 변화를 딱 알 수가 있고요. 붓기가 진행됐다가 다시 빠지는 회복 과정이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. 시술 과정도 그리 복잡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효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